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전세시장이 깡통주택 우려가 나올 정도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멸실로 인한 이주 수요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입주 물량도 10년 이내 최고치여서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하향 조정되는 이런 뜨거운 얼음의 형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시그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매주 서울시 생활권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도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강남과 잠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부동산의 이상향으로 꼽힐지요. 바로 동부권, 동남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남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남을 비롯해서 서초, 강동, 송파, 이 강남 4구를 일컬어서 동남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그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만든 우리 동네 미래발전 지도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 4년 만에 최종 완성돼 2018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발전 방향, 도시관리 구상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요. 서울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중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자치구로 나눠지는데요. 서울시 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서울시 인구의 20.6%를 차지합니다. 동남권은 전국을 영향권으로 하는 경제활동 중심의 광역경제생활권인데요. 동남권의 슬로건은 국제 업무, 관광, 쇼핑, 문화 및 안정된 주거 공간을 선도하는 세계가 모이는 글로벌 융복합 도시입니다. 서울시가 바라보는 동남권의 역할 또한 글로벌 업무 관광 중심지입니다. 서울시 생활권 중 동남권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동남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요, 강남 4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곳이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자본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남권의 기초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고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동남권이 바로 1위입니다. 서울권역에서 채용률이 1위라는 거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그 이유가 바로 기업들이 이 동남권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300대 기업 중에 약 60여 개 기업이 이 동남권에 몰려 있다. 특히 서초, 강남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약 70%가 몰려 있는 곳이 바로 테헤란로죠. 이렇듯 일자리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때문에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 그만큼 수요가 많이 집중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서울시 중에서도요, 젊은 층,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인 이 젊은 층의 인구가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도 생산 활동이 많은 그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요, 세 개의 큰 개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중심축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축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서초에서 뭐 삼성에 이르는 구간, 그래서 잠실로 이르는 이 테헤란로 중심축이 가장 큰 중심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어질 것이죠. 뭐 국제적으로 복합지구라든지 강남역 인근의 뭐 롯데타운의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 사업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신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양재로 이어지는 구간, 그 중심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하나가 송파대로 축인데요. 제2의 강남처럼 업무타운이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죠. 문정이라든지 가락, 뭐 수서 역세권 개발 등 이런 개발 행위들이 이어지는 축이 바로 이 송파대로 축입니다. 이 세 개의 중심 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요, 한 개의 큰 도심, 그 도심과 하나의 큰 광역 중심, 또 두 개의 지역 중심을 또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강남 도심이죠. 강남 도심, 그리고 잠실의 광역 중심, 그리고 천호길동과 수서 문정, 이 두 개의 지구 중심 가지고 있는데요. 사당 이수 같은 경우는 이 서남권으로 이제 편입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남 도심 같은 경우는요,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국제 업무와 마이스 중심의 그런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그런 점을 좀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도심이 있으니까 이 도심권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점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요. 자, 하나의 또 광역 중심을 가지고 있죠. 잠실 광역 중심인데 이곳은 국제 관광과 쇼핑, 잠실 제2 롯데월을 필두로 해서 이 잠실 주변 같은 경우는 관광 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중심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이 수서 문정 지역 중심이죠. 이 수서 문정 같은 경우는 IT 벤처타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첨단 업무단지가 들어오고요. 수서 역세권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면서 가락시장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 관심 있게 지켜보실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천호길동 같은 경우 강남 4구 중에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죠. 이 강동 지역 중에 천호 길동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고용의 거점으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동남권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거대한 도심과 광역 중심, 두 개의 지역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동남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이 지나가고 돈이 모이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 동남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생활권 계획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시 기본계획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의 청사진을 보면요. 동남권의 개발은 끊임없이 이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한 강의와 상담을 이사님께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저평가 지역 성공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이고요. 또 미리 신청하고 가시면 1대1로 이사님과 직접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그 동대문구 용두동에 집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고독그라시움의 그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고요. 이제 9월 달에 올해 입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실거주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되어서 네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그 두산유브 아파트, 네. 네, 거기에 그 33평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비과세, 제가 이제 그 9.13 대책 이전에 소유한 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네네.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요. 네. 예, 그렇게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거를 좀 더 향후 좀 전망 좋다고 그래가지고 좀 가격이 오르면 그것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부분 동대문구 용두동의 두산위브 아파트. 자,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이에서 고민하시다가 저에게 연락 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데로 입주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야, 그럼 분양 받으신 거예요, 그라시움은? 네, 분양받았습니다. 아, 1년 전에. 청약을 받아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 청약했습니다. 그래요. 그 두산리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분양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재개발돼가지고요. 재개발 초초부터 그러니까 거주를 하셨네요. 조합원이었죠. 조합원이었네요. 그러면 그 용두동에는 지금 거주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또 제가 거기 월세를 주고 있고요. 저는 네. 이제 아니 다른 거주를 쪽에- 하셨었어요? 그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 아니요, 거주는 안 했어요. 거주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새로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용두동 두산이브 아파트잖아요. 네. 이 두산이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지금 433세대면서 지금 입주가 2009년도 입주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금 입주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거주를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두산이브 같은 경우가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바로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앞에 동대문 구청과 홈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파시기 아까우셔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라시움을 지금 입주를 하시는데요. 이 그라시움을 입주를 하는 게 2019년 9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두산이브 아파트를 고민하신 이유가 청량리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용두동 두산이브 아파트가 10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임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장기 임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을 더 갖고 계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20년이 됩니다. 매도 시점이 되려면 하면. 그럼 아파트가 좀 오래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거주를 안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파시더라도 지금까지 올라갔던 금액 있죠. 지금 10년 전에 조합원을 사셨을 때 취득가가 어느 정도 됐죠? 3억 좀 넘었습니다. 한 3억 좀 넘었죠. 지금 현재 매도가가 한 8억 정도 가지 않나요, 여기가? 맞습니다. 한 5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이 세금 부분에 비과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을 하시게 되면 고덕 그라시움을 향후에 입주했다가 비과세를 받고 팔더라도 거주주택이잖아요. 네. 나중에 이 주택에 대한 이 5억에 대한 차익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 1주택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라시움에 입주하시고 나서 이 용두동 두산이브 아파트는 매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5억이라는 세금 부담에 대한 양도세 차익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될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점에 이게 이제 그라시움이 2019년 9월이니까 2022년 9월 안에만 매도를 하시게 되면 되잖아요. 그 시점을 보시고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라시움에 입주하셔서 청량리 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일시적 이주택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사님께서는 매도를 조금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요. 더 혜택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 주셨던 부동산이죠. 동대문구 용두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자,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용두동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나 호재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그 시청자님에게 좀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 세금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사실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용두동 두산이브에 대한 전체적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괜찮은 아파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사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제가 관악산 임원시에 살고 있는데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동 아파트랑 저쪽 삼성역에 있는 스타필드 옆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쪽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해서 어디로 매도를 구입을 해서 네. 조금 실거주하면서 조금 그래도 돈이 가격 하락하지 않을 만한 데가 어딘지 좀 추천을 받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김포와 일산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매수를 해서 이동을 하면 좋을지, 어느 쪽이 더 향후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면은 그 24평이면 거기가 조금 지대가 높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3년이요. 3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그래도 조금 올랐겠네요, 그죠? 네, 제가 딱 오를 때 샀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딱 올랐는데 이제 사실 난곡선이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네네네네. 주거 환경 때문에 이제 네네.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금 팔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관악산 휴먼시아를 팔고 김포 한강 신도시나 삼성 신도시를 보신 거예요, 그죠? 네네네. 자, 일단 관악산 휴먼시아 매도하는 데는 찬성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이곳이 사실 교통도 좀 열악하고 환경도 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요즘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거 지금 적절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매수를 어느 쪽에 하실지 지금 보시는데 지금 김포 장기동의 한강 신도시와 삼성의 삼성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신 거예요. 네네네네. 전반적인보다 이제 금액대를 좀 고려를 하신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네, 맞아요. 그죠? 또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신 측면이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두 개 아파트가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장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네네. 이 장기 신도시에 지금 레미안 한강 아파트를 보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가 그 주변에서 이제 중대형 아파트를 이루어져서 주변보다 금액대가 좀 비싼 아파트예요, 그죠? 네,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 이런 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김포의 특징이 사실은 서울권에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장기동의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게 신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살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 한강 신도시가 바로 이쪽인데 한강 신도시 바로 앞쪽으로 해서 검단에도 대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 물량이 좀 많다라는 게 한 가지 흠이에요, 사실은. 이 검단 신도시가 약 7만 정도의 7만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장기 신도시보다 서울권역에서 더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그죠?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기 쪽을 결정을 하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장기 쪽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김포 쪽에서는 아예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무 쪽이나 고천 쪽이나 이쪽으로. 풍무 쪽은 와이프가 이제 비행기랑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안쪽. 그럼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하신 거네요. 네네. 지금 생각하신 거는 장기 쪽인데 사실은 검단이나 또 계양 신도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기 신도시보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이 약 10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더 신규로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같은 경우는 서울권역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고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좀 강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장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보시면. 네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호반 베르디움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22단. 네, 삼성의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실거주 시장이에요. 특별한 개발 호재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네. 그죠? 다만 네, 맞아요. 서울권역에서 이게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권역에서 가까운
아파트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고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스타필드가 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생활 편의시설 측면에서도 괜찮아요. 또 삼성역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기왕이면 장기동보다는 사실은 삼성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김포 쪽이 마곡이 또 가깝기 때문에 김포 풍무나 고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곡의 영향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검단이나 이거보다도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삼성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 외 지역들도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낙성대 전철역인데요. 네. 부분 2, 3분밖에 안 걸린데 그래 지금 이제 다갑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전 전망이나 또 역세권에 이제 그 용적률이 풀린다고 TV에서는 나와서 하는데 그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정확하게 관악구 봉천동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혹시 정확한 집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16901-5호.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가구 주택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 보유 중이십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사님께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참 좋은 거 가지고 계세요. 역세권에, 그죠? 예, 근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밑에는 역전에서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네, 낙성대가 상당히 가깝네요. 도로가 양쪽에 또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도 여기가 지금 딴 데는 다 풀렸는데 신림역, 서울대역, 봉천역 다 풀렸는데 여기만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이상하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질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종상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역세권 반경 500m 안에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낙성대역 주변 같은 경우나 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이 그 종상향이 돼서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 여건이 굉장히 발달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궁금하신 부분이 그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의 앞뒤로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땅 모양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예, 땅 모양이 좀 길어요. 예, 그래서 향후에 지금 여기가 좀 오래됐나요? 예. 건물이? 예, 건물이 한 20년 넘어서 25년. 25년 정도 됐어요? 예. 건물 노후화가 되면서 신축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땅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월세로 지금 나오고 있죠. 다가구 주택이면. 예, 월세도 나오고 전세도 있거든요. 얼마 정도 나오면 여쭤봐도 되나요? 한 6, 700 나온가 봐요. 거주 플러스 지금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월세가 지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낙성대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강남이잖아요. 예. 강남권이기 때문에 예. 이 수요가 많아요. 이런 수요들이. 그래서 향후에 지금 25년 됐으니까 신축해서 그 뭐 다중주택이나 다세대로 전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야지만 이제 그 가치,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 땅 모양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을 좀 통해서 젊은 수요층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한 층 거주를 하면서 월세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올 수 있다라면 정말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매도를 하시는 데는 정말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역세권 물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거주하고도 그렇군요. 나오거든요. 3층을 다 쓰거든요. 4층을. 혹시 부동산에서 팔으란 말 안 하십니까?
글쎄, 뭐 그런 이야기는 좀 경축품이 죽어서 그런지 어쩐지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좀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래도 초역세권에 예, 도보 2,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의 강남에 가까운 곳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활용하시면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네, 좋은 위치의 주택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12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자, 투자 목적으로 용산구 서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신축인데 매수를 해도 되는지 또 향후 전망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을 앞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사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임대 수요와 또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지역 어떨까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용산 서계동을 좀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산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투자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높죠. 그래서 투자하시기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용산인데 그중에 이제 보고 계신 이제 서계동과 청파동 일대 같은 경우가 그나마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에 괜찮은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계동에 뭐 다세대 투자하시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축을 투자하시는데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신축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분양 대상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서계동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서울역 바로 뒤쪽에 있는 구역이 서계동인데 신축을 구입을 하셨을 때 망설이시는 이유는 향후에 개발지를 산다라는 것은 향후에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축을 가지고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이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느냐,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신축 주택을 사시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의 신축은 구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 서계동 같은 경우는요, 이 서계동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개발 행위 제한을 가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신축도 그 이전에 지어진 신축이라면 구입을 하시는 거 정말 좋고요. 그 이후에 그 신축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 이후에 되어져 있는 거라면 구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분양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실 많이 틀려지니까요. 지금 시점이 이제 뉴타운 해제 구역들이 상당히 많고 또 추진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실 때, 판단하실 때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고민을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질문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고민 사연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고 갈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끝번호 8255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29평을 매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시세가 내려가길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언제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요새 계속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세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수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옥수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데 실거주로 보시는 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 언제 구입을 하는 게 좋으냐 물어보시는데 실거주로 구입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옥수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아파트고 바로 옆에 달맞이봉 공원도 있고 한강변 가기도 쉽고 해서 상당히 입지적으로 괜찮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있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 그 수혜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기왕이면 옥수 현대 아파트하고 좀 비슷한 가격대에 길 건너에 학교가 없어요. 옥수 현대 아파트가 길 건너에 삼성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철역은 멀어집니다만 대우 아파트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식도 좀 돼 있고 학군도 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매수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매수 시기를 보시는데요. 지금보다는 4월 달에 또 아파트 공시가가 고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반영이 되는 게 5월이 지나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6월 이후를 매수 시기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에 공시지가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좀 그 이유를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문의 주셨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이번에 점수로 확인해 볼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입지입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하지만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아파트나 대우 아파트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고민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이사님께 직접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2호선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저평가 지역 성공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세미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128-8561번으로 꼭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요. 우수한 교통 그리고 주거 환경으로 잘 알려진 지역 서초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동남권의 가장 또 핵심적인 입지죠.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의 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요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하시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초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이 5.6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5.98, 약 12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4층으로 지어지는 물건이고요. 그중에 뭐 여러 가지 층수가 있습니다.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12월 정도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약 3억 8,700만 원에서 3억 9천대 매매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 교통, 편의시설, 여기에 문화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또 여기에 굉장히 큰 대형 호재들까지 가득한 곳이 서초동일 텐데요. 자, 입지와 함께 호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유치를 한다. 그만큼 초역세권에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그 여건 중에 그 초역세권에 유치를 한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옆에는 서울 교대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바로 앞쪽으로는 서초역 앞에 법조 타운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2호선, 3호선을 이용하신다라면 강남의 직장인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 이 법조타운 앞쪽으로는 법조 상권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권의 종사자들의 수요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만큼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상업지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주거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주거지가 점차적으로 업무지와 상업지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권에서 이어지는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은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업무타운의 확장이죠. 바로 남부터미널. 바로 남부터미널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강남역까지도 한정거장인데요. 이 강남역에는 제3의 롯데타운 건설 사업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약 4만 정도의 상주 인구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많은 수요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된다. 그만큼 그 수요 집중에 의한 임대가의 상승에 의한 매매가의 상승은 확실하게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남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 또한 큰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강남과 서초구를 양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상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좋아지고요. 업무타운의 효과도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의 영향에 의해서 충분히 가치 상승 누려보실 수가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확실한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건물을 어느 정도 금액에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두 개 동의 단지형으로 또 들어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내부가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매우 높고요. 풀 옵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분들 몸만 들어오시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겠고요.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3억 8,700만 원에서 아마 4억 정도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은 전세 한 3억 1천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오피스텔, 그것도 투룸 오피스텔 투자하는데 7,700만 원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피스텔 요즘 이제 금리가 좀 저렴하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을 해보신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2억 3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곳 그리고 호재까지 확실한 것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초구 서초동에 이어서 다음 물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구 지역은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죠. 업무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곳, 거의 대부분이 상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중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에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 중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5호선과 3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 도보 한 5, 6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 물건 같은 경우도 16.82제곱미터의 대지 지분과
39.26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7월달 준공 예정을 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요 3억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중구하면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그만큼 일자리도 많고요. 배우 수요 풍부합니다. 또 여기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재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중구 신당동의 입지 그리고 개발까지 알아볼까요? 네, 입지여건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도 이제 소형주택이지 않습니까? 소형주택의 수요층들은 이제 젊은 층들이나 1, 2인 가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바로 교통 부분일 텐데요. 이 교통은 도심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5, 6호선 청구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도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역에서도 가깝고요. 그래서 교통적인 트리플 역세권, 도심 속의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적인 입지여건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부분들이 도심권을 향하는 노선이고 강남으로 향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동대문 상권, 현대화된 쇼핑몰들 약 30개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그래서 동대문 상권까지도 약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편의시설과 동대문 상인 약 15만 정도가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데 15만 정도의 수요까지도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춘 입지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중구 지역의 특징이 바로 이 상업지 비율입니다. 약 70% 이상으로 높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당연히 주거지의 희소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거지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투자 가치, 희소 가치에 의해서 투자 차익을 충분히 걷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입지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이 개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워낙에 낙후가 돼 있고 노후가 돼 있는 곳이죠. 특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건물이 약 50%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신당에서 약속한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 재개발 등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신당동 재개발 그리고 그 도심권 대기업의 사호 이런 호텔 신축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대문에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션 단지도 들어오고 도심 공항 터미널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시설들이 이전을 앞두고 있죠. 뭐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경찰 기동단 부지 이런 기동단 부지들이 이전을 하면서 그곳에 패션 단지를 비롯한 도심 공항 터미널 그리고 DDP와 연계를 한 강국의 코엑스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뭐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개발 호재들의 영향에 의해서 충분히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자,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본 물건 투룸으로 지어집니다. 투룸에 베란다를 가지고 있고요. 넓은 실사용 면적, 1, 2인 가구들이 거주하시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이 완벽하게 갖춰진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엘리베이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을 시공하는 시공사, 전문 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의 대략적인 조감도가 되겠고요.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요. 자, 3억 400만 원 정도 분양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5,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지역 월세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죠. 동대문이라는 대형 시장의 배후지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세 접근도 상당히 좋으신데요. 3천에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액 1억 2천만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5,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신다면 월세 수익과 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다중 역세권, 그것도 쿼드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 소액 투자, 5천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중구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투자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바로 주거지의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요, 개발의 가능성입니다. 역세권, 고밀개발이라든지 노후된 도심개발,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 주변에도 소규모의 개발 행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식을 알고 싶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합정역 인근에서 또 우리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저평가 지역 성공투자 전략입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tv.altomato.com에서 무료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